2025년 5월 20일 오후 8시 35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볼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기관 외국인들의 양매도가 강했던 시장이고요. 개별적인 테마 시장이었고, 테마는 뭐 아시겠지만 돌고 돌기 마련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러 지수는 오히려 하회했지만 원달러 환율도 살짝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국내 시장이 시작이 됐었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침에 생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K뷰티 전세계 휩쓰는 중 관련된 화장품과 피부미용, 한한령 해제 기대감하고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관광객들이 몰려들 것이라는 예상이 좀 현재 있는 상태죠. 매년 그래왔고요. 지금도 관광객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아시겠지만 의료 목적으로 관광을 오는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K뷰티에 대한 현지 수요가 다시 살아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K뷰티 쪽은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현지 생산에 확대하려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국내 K뷰티 쪽은 이제는 이제 국내를 넘어서 해외 쪽에서 이제 더 활동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태죠. 24년도 거의 말쯤에 거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이제 보여줬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또한 이제 중국에서도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상태이면서 그 중국 공장에서 이제 캐파를 늘리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제 미국이나 뭐 동남아시아나 여러 가지 이제 유럽 국가나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우리 뷰티들의 좀 상품을 활성화하면서 좀 홍보도 많이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있는 상태죠. 자, K방산 유럽을 넘어 동남아로 관련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등등등. 사실 정확히 따지면 K뷰티도 중요하지만 K방산도 빼놓으면 안 되죠. 유럽에서 찬사를 받은 이제 K방산은 이제는 동남아 시장까지도 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제 어제 내용을 공유했던 내용이면서 근래 말레이시아가 해공 도입을 사실 긍정적으로 검토했었거든요. 베트남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접촉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시각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베트남은 한국 업체가 그동안 들여다보지 못했었던 시장이었었고요. 말레이시아 해공 수출이 K방산의 동남아 진출 교두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가성비를 중시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은 모습들. 어쨌든, 동남아 국가들은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방산의 그런 이제 비용들을 따져보면은 굉장히 좀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값어치를 하는데, 뭔가의 이제 성능보다는 가성비가 좋으면서 그런 것들. 유럽 이제 방산 쪽을 보면 더 비싸거든요. 국내 방산보다도. 근데 어쨌든 저렴하면서 기술력까지 뛰어난 이제 국내 방산을 선택 안 할 이유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로봇이 이제는 공장 운영 관련된 레인보우 로보티스, 원익홀딩스 등등등. 사람이 할 수 없는 세밀한 작업은 과거부터 사실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요. 이제 로봇이 그것들을 담당하고 있었었죠. 이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더 빠르게 처리하면서 효율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AI 산업이 발달하면서 자체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과거처럼 데이터를 뭐 매번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무조건적으로 로봇 단독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사람 한 명과 로봇 6대 정도의 비율로 움직이는 공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진행 중인 사항이기도 하고요. 국내에서도 현대차를 비롯하고 기타 대기업들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중이죠. 실제로 해외 공장에서 내용들을 보면은 로봇들만 구성되어 있는 공장들도 있습니다. 사람 한 명 없이 자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이제 그런 공장들도 있는 상태죠. 실제로 현대차 정의선 회장도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미중 자율주행 규제 완화 시사 관련주 SOSR 슈어소프트 테크. 자율주행 쪽이 미국과 홍콩 증시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미국이 최근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 밸류체인의 고성장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규제 장벽이 더욱더 허물어지고 있고요. 사실 이제 관세에 대한 그런 이제 전쟁들이 어느 정도 좀 사그라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규제 장벽이 조금씩
내려앉고 있는 상태입니다. 19년도부터 자치구역에 자율주행 시범지구로 삼고요. 각종 실증 사업을 벌이기도 한 데 이어서 지난달에 베이징 자율주행차 조례를 시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베이징 내 개인 자율주행차 운행을 허용한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자율주행차 그리고 새로운 그런 이제 배터리들 그런 것들을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삼바 인적 분할 관리자 바이넥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을 통해서 위탁약품인 이제 CDMO 사업을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이제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사실 삼바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머리가 아픈 상태인 거죠. 실제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역할을 많이 했었던 것들이 CDMO 사업과 내용들이었는데 귀신같이 시세가 나오려고 하니까 인적 분할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SP를 자회사로 이제 편입을 시키면서 삼성 SP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삼바 입장에서는 대외 정책,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바이오 CDMO와 바이오 시밀러 사업이 혼재되어 있는 근원적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분할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그것도 그거겠지만 사실 돈 벌려고 하는 게 가장 크죠. 갖고 서로 이제 하나의 매출보다는 두 개의 매출을 분할시키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니까요. 자, 하나 꿈의 태양광 관리자 하나솔루션. 하나큐셀의 기존 태양광 패널보다 발전 효율이 최대 50%가량 높은 꿈의 태양광의 상용화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기존 패널 재료인 실리콘의 신물질인 페로스카이트를 덧댄 텐덤 패널의 국제 인증을 세계 최초로 받으면서 하나큐셀은 27년도 텐덤 패널 양산에 들어가면서 중국이 장악한 태양광 시장 판도를 뒤집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현재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의 30%는 거의 중국 쪽에서 갖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사실 태양광 제품들을 보면은 자체적인 국내 태양광 제품이 아니라 거의 중국산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깔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만큼 태양광 제품들이 그러니까 중국 제품들이 너무나도 값싸게 태양광 시장을 잡아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관세나 그런 부분들이 가장 역할이 컸었는데 어쨌든 지금 관세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사이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더욱더 조금은 이제 들어가기 힘든 상태로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솔루션에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꿈의 태양광에 대한 내용들이 아마 내용들이 괜찮으면은 조금은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독점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죠? 자, 새로운 코로나에 시작 관련주 수젠텍 메가이시스 랩지노믹스 니파 바이러스 국내 감염 사례는 사실 없지만요. 홍콩과 중국 쪽에서 지금 퍼지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오늘 코로나 관련주들이 주목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곤 했습니다. 중국과 홍콩, 대만, 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번지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사실 아직 코로나 확산세가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감염병 전문가들은 7월에서 8월이 되면은 재유행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조금 돌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섹터는 좀 지속성이 있는 섹터입니다. 질병 섹터 중에서도 좀 지속성이 있는 섹터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준석 후보 단일화 거부 관련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리서치 내용에 따르면 10%대 지지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재명 후보가 역시나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상태이지만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단칼에 거절해버렸습니다. 사실 뭐 할 명분은 없죠. 그죠? 그래서 6월 3일 얼마 남지 않았기에 마지막까지 체크합니다. 사실 단일화의 목적은 어쨌든 공통된 의견과 더불어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각자의 목표가 너무 뚜렷한 새 인물이다 보니까 단일화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봤었어야 되는 거죠. 자, AI 구글의 야심작 관련주 마이음 AI 폴라리스 계열 등등등 국채금리 급등에 따라서 뉴욕 증시가 죄송합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줬지만 알파벳의 기술의 모습을 혼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도 했었죠. 재미나이 2.5%, 2.5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5%의 추론 모드 딥싱크는 LLM 평가 지표에서 경쟁사 모델을 크게 앞질렀다는 평가를 받는 중입니다. 특정하게 뭔가의 포인트를 줄 수는 없겠지만 자체적으로 그 큰 틀 안에 섹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투셀 상장 관련 인투셀. 리가캠 공동 설립을 했었던 박태규 대표가 이끄는 기업이죠. ADC 기업이고요. 링커와 약물 개발을 통해서 ADC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기술 이전 및 이제 자체 신약 개발을 병행하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꽤나 괜찮은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오랜만에 또 바이오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침에 또 생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은 분들에게 홍보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